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상요한사 배은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해 드릴 내용은 뉴트리셔널 스크리닝과 엔테랄 뉴트리션입니다.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학습 목표입니다. 영양 검색과 영양 판정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양 불량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영양 불량을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 영양 검색 도구라던가 영양 판정 도구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엔테랄 뉴트리션 파트로 들어가서는 그런 경장 영양의 장점과 적용, 금기점 등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경장 영양의 개시는 언제 하고 투여하는 방법, 제재 선정, 모니터링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장 역량과 관련된 안정 정책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뉴트리셔널 스크리닝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트리셔널 스크리닝, 크게 두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영양 검색, 뉴트리셔널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 불량 또는 영양 불량의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개개인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병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영양 불량이고 어떤 사람이 영양 양호인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뉴트리셔널 스크리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뉴트리셔널 어세스먼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뉴트리셔널 어세스먼트는 영양 판정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종합적인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영양 불량 증후군을 진단하고 그 환자에 대해서 중재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통칭하여 뉴트리셔널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등이 거의 말라서 뼈가 다 보이시고 허리가 없으시고 이렇게 굽어 있는데 근육과 이렇게 피하 지방이 거의 없는 상태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이 환자가 영양 불량하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환자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부분을 보시면 살과 근육이 거의 없어서 뼈가 이렇게 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차트상으로만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판정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영양 불량을 판정하는 그 타입 오브 말뉴트리션이라 그래서 ICD-9CM 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질병 분류 기준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일드냐, 모더레이트냐, 시비어냐. 그래서 크게 이 3단계를 판별하는 기준은 시럼 알부민, 퍼센트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 웨이트 로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인해서 환자가 경한 말뉴트리션이냐, 모더레이트한 말뉴트리션이냐, 시비어 말뉴트리션이냐를 판정하였고, 그 시비어 말뉴트리션을 또 3단계로 나누어서 과시오카, 마라스무스, 프로테인, 칼로리 말뉴트리션으로 판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그런 말뉴트리션을 판정하는 기준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뉴트리셔널 리스크가 있냐, 근데 그것은 크게 섭취를 잘 못하냐, 그리고 바디 매스가 손실이 됐냐.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그 노인 환자의 등에 살과 그런 지방이 없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영양 위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으시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 환자한테 인플라메이션이 존재하냐 안 하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염증이 없는데 환자가 못 먹고 많이 체질량이 낮다 그러면 스타베이션 릴레이트 말뉴트리션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닉 말뉴트리션이 단지 오래 진행되어서
어떤 만성적인 기아 상태 또는 어노렉시아 너보사 같은 식욕성 신경부진 신경성 식욕 부진 같은 증상들이 이제 지속되었다면 이런 스타베이션 릴레이티드 말뉴트리션으로 정의를 하고, 만약에 이 환자가 인플라메이션이 존재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경한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 정도다. 그러면 크로닉 디지즈 릴레이티드 말뉴트리션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해당되는 질환을 살펴보시면 오간 페일리어나 팬크레아틱 캔서, 루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사코프닉 오비시티 같은 질환이 이제 크로닉으로 인해서 말뉴트리션이 발생된 것이고, 그런 인플라메이션이 급성으로 나타났다. 현저하게 나타났다면 이런 진단은 어큐트 디지즈 또는 인저리 릴레이티드 말뉴트리션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질환으로는 메이저 인펙션, 번, 트라우마, 클로즈드 헤드 인저리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말뉴트리션이 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환자를 스타베이션, 크로닉, 어큐트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급성, 어큐트와 만성, 크로닉과 스타베이션한 상태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를 크게 우리가 6가지 항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체중 감소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입원을 하면 임상요양사 선생님들은 항상 환자의 현재 체중과 평소 그 환자의 유주얼 바디 웨이트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환자가 급성이냐 또는 만성이냐, 그 다음에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측면과 관련된 영양 불량인지를 이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차트는 중등도, 즉 모더레이트한 정도의 영양 불량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의 6가지 특성 중에서 6개 중에서 2개 이상의 해당되는 특징이 관찰되면 이 환자는 이 모더레이트 말뉴트리션이 있다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일주일에 그 환자의 평소 체중보다 한 1, 2%가 감소했다. 또는 1개월에 5%가 감소했다. 또는 3개월에 7.5%의 체중 감소가 발생되었다. 이런 특징 하나와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에너지 섭취량이 이 환자의 필요한 양 대비 75% 미만으로 섭취가 됐는데 그것이 7일 이상 지속됐는가, 이런 여부를 놓고 우리가 이제 환자의 에너지 섭취가 충족이 됐냐 안 됐냐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경도의 결핍이 나타났냐, 그래서 이제 체지방을 살펴보는 방법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스킨폴드, 트라이브스 스킨폴드를 재는 방법, 그리고 재는 기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경도의 결핍이 나타났냐, 근육량이 결핍이 있냐, 그 다음에 수분 축적, 이 환자한테 부종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악력기, 손에 우리 손끝에 힘을 꽉 줘서 그 수치를 판별하는 그 악력기를 이용했을 때 하는데, 이 모더레이트 정도에서는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비어 말뉴트리션에서는 이 말뉴트리션을 판정하는 지표로 특징으로서 이 악력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쭉 읊은 내용들이 이제 급성 질환 또는 외상과 관련된 영양 불량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만성 질환과 관련된 영양 불량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개월 동안에 5%의 체중 감소가 발생, 3개월 동안에 7.5%의 체중 감소가 발생된 것은 급성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에 한 10%가 감소됐다. 또한 1년 동안에 한 20%가 감소됐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앞에 있는 급성과는 조금 다르게 롱텀하게 기간을 관찰하여 이 환자의 체중 감소가 발생되냐를 살펴보게 되고요. 앞서는 7일이었는데 만성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 동안에 75% 이하를 먹었다. 요구량의 75% 정도밖에 이하로밖에 섭취가 되지 않았다. 근데 이것이 급성일 경우는 7일이지만
만성일 경우는 1개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체지방이나 근육량 수분 측정은 비슷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과 관련된 영양 불량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러면 사회적 또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과 관련된 영양 불량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지표로는 체중 감소의 의미는 그 만성 질환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에너지 섭취를 보실 때 급성은 일주일, 만성은 1개월을 보았고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측면으로 영양 불량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동안 75% 이하를 섭취했을 때 우리가 이 사회적이냐 또는 환경적인 영양 불량이냐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살펴본 슬라이드처럼 ICD-9CM처럼 알부민이나 TLC나 웨이트로스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이런 체중 감소에 큰 영역, 그 다음에 환자의 에너지 섭취량이 얼마 동안 어느 정도 감소됐느냐, 그 다음에 체지방, 근육량, 수분 축적이 중요한 그런 측정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우 심한, 즉 시비어 말뉴트리션 불량을 진단하기 위한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앞에서 살펴본 급성, 만성,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영양 불량 측면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6가지 항목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주일 동안 2% 이상 체중 감소가 발생했다. 또한 1개월 동안 5% 이상, 그리고 3개월 동안에는 7.5% 이상 체중 감소가 발생했다면 이제 어떤 체중 감소의 하나의 특징으로 관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일 이상 동안에 50% 이하로 밖에 이 사람이 섭취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시비어 말뉴트리션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지방, 근육량, 수분 축적 이 3가지 항목 또한 경도의 결핍이 아니라 중등도의 결핍이 나타난다거나 그 다음 중등도에서 매우 심한 부종을 보일 때 또 하나의 시비어 말뉴트리션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악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인 경우에 ICU에서는 좀 권장되지 않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럼 만성 질환과 관련된 영양 불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체중 감소 측면에서 1개월 동안에 5% 이상, 다음에 3개월 동안은 7.5% 이상, 6개월 동안에는 10% 이상, 1년 동안에는 20% 이상 발생됐을 때 이제 체중 감소에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섭취량, 에너지 섭취량이 1개월 이상 동안에 75% 이하로 섭취가 됐다. 그러면 이제 시비어 말뉴트리션의 하나의 지표로 해당이 되고, 체지방, 근육량, 수분 축적 면에서는 이제 매우 심한 결핍을 보인다. 매우 심한 부종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이 환자는 시비어 말뉴트리션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만성 질환에 해당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볼 수 있고, 악력 같은 경우도 나이나 그 연령 대비 감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만성 질환과 관련된 시비어 말뉴트리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좀 살펴보시면 1개월 동안에 5% 이상, 3개월 동안에 7.5% 이상, 6개월 동안에 10% 이상, 1년 동안에 20% 이상은 앞에 있는 지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섭취 측면에서는 1개월 이상 동안 50% 이하로 계속 섭취가 됐다면 또 하나의 이런 에너지 섭취의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체지방, 근육량, 수분 축적 또한 만성질환과 같이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영양 불량도 매우 심한 결핍과 부종의 증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악력 또한 나이와 연령에 비해 감소되는 특징을 보이게 돼서 이 중에서 6개의 이런 특징 중에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특징을 보인다면 각각 급성이냐, 만성이냐,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측면과 관련된 영양 불량이냐라고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양 불량을 진단하는 항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살펴볼 항목은 히스토리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력, 이 환자가 현재에 비해서 과거에 어땠는가를 살펴보는 항목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제일 보는 중요 항목이 바로 바디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사 선생님들은 뭐 체중에 대해서 뭐 중요도는 아시겠지만 밀접하게 뭐 어느 정도로 감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임상영양사들은 환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지표로 꼽자면 이 바디웨이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환자의 평소 체중이 어땠냐. 그래서 현재에 대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감소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이제 영양 불량의 지표로 판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6개월 동안 이 환자 평소 체중의 한 10% 체중 감소가 발생했다. 그러면 영양 불량의 중요한 예측 지표로 선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디컬적인 측면하고 수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갖고 있는 기저질환, 만성질병으로 뭐가 있었고, 급성 이 사람의 염증을 보일 수 있는 인플라메이션을 보일 수 있는 염증 질환으로는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만성염증 상태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한 이 사람의 과거력을 봤더니 뭐 거실증이나 우울증 같은 그런 질환을 갖고 있다면 이 환자는 영양불량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constitutional sign이라는 것은 어떤 체질적인 증상, 징후인데요. 뭐 열이 난다거나 체온이 너무 낮다거나 빈맥, 그다음에 급성 염증 반응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자의 증상이나 사인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식욕 부진 이런 것들은 이제 급성 염증의 또 다른 징후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약을 너무 이제 세게 썼다거나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식욕 부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사인이나 심텀을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팅 디피컬티로서는 가장 뭐 쉬운 증상은 이제 치아가 부실하다. 그다음에 음식물을 삼키는 게 잘 안 된다. 또는 뭐 구역 구토, 복부 통증이나 복부 팽만, 설사, 변비, 위장관 출혈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 가스트로인테스티널 그 컴플레인트로 관찰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임상영양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면담을 할 때에 이런 항목들을 꼭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과거력 측면을 보시면 이제 이팅 디소더죠. 이 환자한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뭐 무월경이나 구토, 치아 소실, 충치, 그다음에 약 중에서 완화제, 이뇨제, 하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나. 그다음에 메디케이션을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과 약 사이에, 그다음에 약과 영양소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영양 섭취나 흡수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이 환자의 약물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이어터리 프랙티스나 서플리멘트 유즈는 요즘에 워낙에 건강기능식품을 활발하게 섭취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식사 외에 보조적으로 무엇을 먹고 있나, 특별히 식사라고 하면 뭐 치료식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 채식주의자인가, 자연식, 유행하는 식사 여부를 좀 이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으로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기록 등을 잘 살펴보고, 보통 환자들이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임상영양사 선생님들이 면담 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로는 그 환자의 주거 환경이나 기능적 상태, 그다음에 간병인의 성향 같은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지컬 익제미네이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체중이 중요한 이 환자의 영양 불량을 판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했는데 바디 매스 인덱스, BMI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공식은 체중 나누기 키의 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그 BMI가 WHO와 아시아의 기준이 다른데요. 그래서 WHO에서는 이제 언더웨이트 정의를 18.5 이하다. 그럼 아시아도 18.5 이하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멀 웨이트 범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WHO는 18.5에서 25인데 아시아는 18.5에서 23까지 보고요. 이제 오버웨이트 같은 경우에서부터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WHO는 25에서 한 29.9까지가 오버웨이트다라고 하는데 아시아는 23에서 24.9 정도까지만 오버웨이트. 그럼 이제 오비시티 단계가 1, 2, 3로 나뉘어지는데 WHO는 30에서 34.9가 1,
35에서 39.9가 2, 40 이상인 3단계인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25에서 29.9, 그다음에 30 이상이면 2단계, 35 이상이면 이제 3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WHO와 아시아가 이렇게 그 BMI를 통한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특별히 이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BMI가 18.5 이하다. 그럼 이제 말뉴트리션 환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15 이하다. 그럼 이제 모텔리티, 사망률이 좀 높은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지컬 익자미네이션 데이터는 웨이트 로스입니다. 이제 앞에서 계속 웨이트 로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는데, 근육량이나 이런 피하 지방의 감소도 중요하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측정할 때 스킨폴드, 피부 두겹 두께나 이런 둘레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웨이트 체인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실은 임상영양사 선생님들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이렇게 웨이트고 또한 웨이트 로스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공식이 머릿속에 있지만 아마 약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 체인지를 좀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체중, 이 환자의 평소 체중 분에 평소 체중에서 현재 체중을 뺀 값을 퍼센트로 이제 계산한 게 웨이트 체인지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동안 10% 이상의 감소를 보였다. 그럼 이제 의미 있는 영양 불량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크니스가 나타난다거나 스트렝스, 그런 힘에 있어서의 손실이 좀 왔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별하냐 하면 핸드 그립 스트렝스라고 악력기를 측정한다거나 레그 익스텐서, 다리에 쭉 펴는 힘의 어떤 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가 허약한 것은 이제 티아민 결핍과 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한 환자들의 이런 전반적인 임상적인 상태도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페리페럴 이데마, 이런 뭐 말초 부위의 이런 부종들은 내장 단백질이 감소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고, 급성 염증이나 마찬가지로 티아민 결핍 시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피지컬 익자미네이션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항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헤어. 머리를 봤을 때 이제 영양 불균형이 이제 많이 올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때 영양 불량이 오느냐, 프로테인 또는 바이타민 B12, 폴레이트, 비오틴, 징크, 바이타민 A와 E,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할 때 헤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로페시아, 흔히 탈모증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입원한 환자들을 좀 관찰할 수 있겠고요. 스킨 익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리나 뭐 출혈, 뭐 그다음에 건조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리보플라민, 바이타민 A, C, 뭐 K, 그다음에 에센셜 패티 애시드, 이 건조증이 나타나면 이 필수 지방산 결핍이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리오랄, 입 주변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있을 때는 뭐가 부족하냐? B 콤플렉스, 아이언, 프로테인, 나이아신, 폴레이트, 비타민 B12, 리보플라민, 바이타민 C.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임상 증상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익스트리미티 익잼. 사지 쪽에는 이제 바이타민 C나 앞서 말씀드린 하지가 허약하다는 거는 이제 티아민, 이런 것들이 이제 종아리에서도 이제 좀 나타난다면 티아민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멘탈이나 이런 신경성 식욕 부진 같은 것들이 있는데, 티아민이나 바이타민 B12, 비오틴, 나야신 같은 경우는 치매와 우울증이 있는 환자에서 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제 노인 영양 불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멘탈 상태나 너버스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신드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티아민 결핍의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혹 가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진단명을 내리시는 환자를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 환자한테는 이제 티아민의 그런 레벨이 측정돼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익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Essential Fatty Acid Deficiency라고 흔히 EFAD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네크롤라이팅 마이그러터리 에리스마, 그러니까 괴사용의 이동 홍반이 그런 핑거나 토나 핸즈나 피트 같은 데 나타나는데 데스코메이션, 표피 탈락 같은 증상으로 이제 그런 눈으로 관찰되는데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트리엔 대 테트라엔 비율이 오메가9 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0.2가 넘는다면 이 EFAD를 입증해낼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사 선생님들이라면 이제 PN 제제할 때도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에센셜 패티 애시드 디피시엔시의 증상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데마를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어떤 환자가 손이 이렇게 말초에 있을 때 꾹 눌러봐서 그걸 이제 손을 뗐는데도 이렇게 계속 패인 자국이 계속 된다. 근데 이것이 얕게 이 정도고 즉각 그 리바운드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부종의 점수가 1점인데 한 4m 정도가 깊이 패이고 몇 초간 좀 걸린다. 회복되는 게. 그러면 한 2점. 그 다음에 한 6mm 정도로 조금 더 깊게 패이고 한 10초에서 12초가 흘러도 이렇게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3점. 이제 8mm 이상이면서 20초 이상이 지나는 대로 리바운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부종의 단계에서 한 4점 정도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은 사실은 이제 뭐 병원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뉴트리션 서포트 팀에서 회진을 돈다면 약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 환자에 대해서 반응을 한번 관찰해 보실 때 눌렀을 때 이렇게 회복되는 그 초수라던가 깊이, 패인 깊이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이 환자의 이데마 정도를 판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앤스로포메트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신체 계측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하이트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신장계에 올라서서 측정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특히나 중환자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장계에 올라서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진술로 듣는다던가 그 다음에 줄자를 통해서 실제로 키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노인의 키 같은 경우는 무릎 높이를 통해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높이의 수치를 곱하고 그 환자의 나이를 곱했을 때 이 환자의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그 키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 환자가 설 수 없다. 중환자 같은 경우 대부분 설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라던가 또는 베드 스케일을 이용해서 체중을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폴드나 서컴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의 두 겹 두께를 통해서 이 환자의 체지방 양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꽤 유용한 측정 방법으로 최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뢰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훈련된 사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뭐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 피부 두 겹 두께를 잡은 선생님들이 좀 재는 게 오차가 없겠고 또한 영양사 선생님들도 많이 좀 훈련이 돼서 이 피부 두 겹 두께를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재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앤스로포메트릭 마지막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바디 컴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IA법이죠. 그래서 생체 전기 저항법. 그래서 체내 유수분 검사를 하고 이제 체성분을 측정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맨발로 올라가는 기계를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중환자들한테도 누워서도 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터블로 기계가 나오고 있어서 좀 활용해 볼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측정법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그래서 뭐 수중 측정법이나 동위원소 희석 기술, 공기 용적 측정법,
그다음에 덱사 아시죠? 골밀도 검사하는 기계, 그다음 CT나 MRI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디 컴포지션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병원에서는 이렇게 바디 컴포지션을 이런 방법들로 보는 것에 아직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디 컴포지션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신체 조직의 구획을 시각화하고 내장 지방량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에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